새벽부터 내린 눈이 도시를 멋진 수묵화로 바꿔놨습니다.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모처럼 시내 버스를 타고 김우민 소장님 출동하셨는데요. Gone away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점점 굵어지는 눈발. is a new bird. He sings 아구 집 잡기도 전에 눈이 이렇게 오면 어쩐대요? 부암동 하면 요새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눈이 오면 내려올 수 없는 곳. 아 근데 오늘 참 눈이 많이 와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근데 오늘 어떤 집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 내리는 날. 산 꼭대기 집입니다. 산 꼭대기요?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갈게요. 농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아 걱정이네. 안 되는데 부암동 산 꼭대기. 저긴가? 부암동 사는 분들이 농담으로 우리는 중부 산간지대야 한다는데 산꼭대기 집? 오늘은 괜찮을까요? 이때는 몰랐죠. 이 눈이 지난 42년 동안 이맘때 서울에 내린 눈 중 최대의 폭설이었다는 거요. 아이고야 나 죽네. 아유 웬일이야 이게. 눈 오면 진짜 못 올라간다니까. 아까 갔어야 되는데. 눈앞을 가리고 발목을 잡는 폭설에 김우민 소장님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 정말? 정말 장난 아니다. 진짜 이 눈도 많이 내리고 이거 안 돼요 부암동. 이거 보세요, 사람 올라가는 흔적도 없어요. 아까 갔었어야 되는데. 이 집 어딨냐? 안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여기다 집을 지었어? 기습 폭설을 뚫고 언덕길 오른 지 40분이 흘렀을 때쯤 인왕산 꼭대기가 코앞인데 오늘 탐구할 집은 어디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네. 아니 이거 산 꼭대기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야? 여기도 조그만 마을이 있구나. 부암동에서도 제일 꼭대기. 부암동 오브 부암동으로 불리는 이곳은 토박이들이 오래 살아온 마을입니다. 오늘 탐구할 첫 번째 집을 드디어 찾은 것 같죠?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마을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집인데요. 집이 인상이 참 좋아요. 재료도 나무랑 벽돌 그리고 유로미장 이렇게 써서 집도 한겨울에 참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아주 인상 좋은 아저씨 같은 집이네요. 이런 다정한 인상의 집에는 누가 사시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침 계시네요. 눈도 오는데. 하필 이 산 꼭대기에 집 지은 사연부터 들어봅시다. 오늘 선생님한테 찾아오기 진짜 힘들었어요. 저 아래서부터 저 정말 집에 가려다가 눈 내리고 특히 저 집에 간다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살수이 잡혀왔거든요. 원래 이런 환경을 좋아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서울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지리산 구례 네? 쪽에 구례요? 오, 구례 화엄사? 좀 귀촌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빚 없이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채식 요리 연구를 하고 싶었던 강대용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건강한 집에서 채식 요리를 함께 하며 살고 있는 이윤서입니다.
비염이 있기는 하지만 비염 때문에 채식을 시작한 건 아니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비염이 조금 완화되었던 것 같다.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생활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래전 채식 잡지에 실린 대웅 씨를 발견하고 채식 모임을 찾아갔다는 윤서 씨. 운명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껏 부부는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맛있고 정성스러운 채식을 만들며 살아왔죠. Girl, go to work. 아니 근데 이 산꼭대기에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시공사들이 세 군데나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와보시더니 안 되겠다고 바로 거절하셨거든요. 사실 이 자리는 누군가 집을 지으려다 포기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옛집은 헐리고 터만 남아 있었대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래도 한번 보실 거냐. 전 이 마을이 너무 좀 사랑스러웠어요. 감싸는 형태로 마을이 있어서 낮은 집들이 귀엽고 포근하고 정겹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경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오고 봄이나 가을에 계절 좋을 때 그때 저희도 봄에 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막 자연에서 조금만 나가면 도시이고 부동산에서 말했던 단점이 저는 그렇게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땅을 잘못 샀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전 많이 했어요. 저는 안 들었어요. 내가 무리해서 어떤 순간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건 아닐까? 대출이 계속 또 이자가 나가고 있었고 생각보다 집을 짓는데 너무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연이 돼서 저는 중간에 많이 뭐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잘 될 거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런데 고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답니다. 도로가 넓지 않고 자재를 쌓아놓을 여유 공간도 거의 있긴 있는데 또 충분하지 않죠.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필요한 펌프카, 땅 앞에까지 바로 펌프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행히 바로 옆에 박물관에서 도매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닫는 월요일에 박물관 주차장에서 펌프카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막 도로 포장 공사를 저희 공사할 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외장 그 나무 목재가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올 수 있는 지점까지 그 되게 무거운 그 목재들을 내려주시고 저희 남편, 현장 소장님 두 분 해가지고 직접 옮겼어요. 어떤 지점은 또 차끼리 또 만날 수 있지만 아무튼 중간 지점은 밑에서 차가 못 올라와서 그래서 그때 참 고생스러웠죠. 네. 어느 순간에는 약간 좀 해탈한 경지가 돼서 그냥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다. 아, 또 이런 뭐 예상하진 못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저 혼자 했으니. 속을 까맣게 태우며 지은 산꼭대기 집. 그 속은 어떤지 얼른 보고 싶은데요. 현관을 들어서면 웬만한 거는 다 나무로 만들었구나 느끼게 되고요. 아담한 거실에 여기는 깔끔한 서재고요. 보송보송한 건식 욕실을 지나면 숙면에 최적화된 안방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지었는데 면적이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한 14평 정도
좀 원룸에서 좀 큰 원룸? 뭐 요 정도인데 집 내부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칸막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간이 좁더라도 그 각자의 영역에 맞게 좀 영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고양이 2마리랑 저희 부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양이 이렇게 밥 먹고 화장실 쓸 수 있는 공간, 좀 건식 화장실을 원해서 화장실과 욕실을 또 나눠놨어요. 남편은 아무리 좁아도 정말 혼자만의 동굴이 필요해서 네, 작은 또 서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도 저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이게 거실이야? 뭐 거실이 있나 있긴? 하고 자꾸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고. 칸을 많이 나눠서 언뜻 보면 비좁아 보이지만은 분명한 신념이 담긴 집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이 어떻든 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을 지은 거죠. 반려묘들도 이 공간을 좋아한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오히려 재미가 없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은 또 안 맞고. 서재는 뭐 제가 원했고 그 앞에 있는 거실은 거기도 뭔가 저희는 둘 다 뭔가 그래도 모든 게 다 칸이고 딱 복도 하나 있는 것보다는 딱 들어갔을 때 공간이 그래도 쫙 작아도 뭔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침실에는 작은 창을 여러 개 냈는데요. 숙면을 위한 장치랍니다. 그런데 연희 집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거죠. 아니 근데 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이 벽이랑 안에도 있고 벽 두께가 상당해요. 저희가 좀 단열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구조체 그게 한 6인치, 그러니까 15cm 정도 되고 외부에 외단열을 추가해서 5cm 정도 단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었던 대웅 씨. 집요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집짓기 워크숍에도 참여했대요.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부부에게 맞춤한 이 집이 탄생을 했죠. 일단 문제가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설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렇게 역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눈에 아름다운 집을 원했던 것 같고 남편은 정말 온전히 건강한 집을 원했죠. 결로를 막으려면 단열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질을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 제품 중에 남편이 하고 싶었던 제품은 독일 제품이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가격이 또 있고. 이 댁에는 허파가 있답니다. 건물 1층에 거의 방 하나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기 맑은 산 꼭대기에서 이게 정말 필요했나 싶었는데 산 꼭대기인데 필터에 먼지가 꽤 쌓였네요. 처음 봐. 남편 말 듣기 정말 잘했네요. She decorates her room like a rain. 부부는 이 집을 지으면서 컬러와 디자인에 굳이 힘을 주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재료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죠. About him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주재료는 나무였는데요. 외장은 벽돌이지만은 사실 이 집은 목조주택입니다. Think of you.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바닥재도 무광나무로 깔았고요. 특히 가구는 합판으로 공들여서 제작을 했답니다. I wanna have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정갈한 주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면 절로 탄성이 나오는 풍경을 품은 다이닝 룸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래층에서 뵀을 때는
두 분이 되게 폐쇄적인 걸 좋아하는 네, 정말 둘만의 뭔가 동굴 같은 다른 집보다 좀 다른 게 구조적으로 보통 우리가 2층 집이다. 그럼 1층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 부엌, 식당 넓은 공간을 두고 거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침실들을 각각 두잖아요. 저희가 사실 요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식 요리 수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이 소장님처럼 이렇게 산을 올라오셨을 때 경치를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셨을 때 약간의 선물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좀 것을 얻어가시면 좋겠다. 인왕산 꼭대기의 이 집에서는 평소에는 북한산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근처에 키 큰 나무들이 창가에 드리워져 멋진 작품이 되어주죠.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사계절의 기운을 요리에 담는 채식 연구가 부부. 집도 요리도 두 사람을 꼭 닮아 있습니다. 집 지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여기를 저희 둘만이 누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같이 봤을 때 또 같이 감동받고 이런 게 전 좋더라고요. 부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은 어떨까요? 상부장 대신 창문을 내서 볕이 좋고 나무 상판과 조리 도구가 눈길을 끄네요. 주방은 되게 과감하게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서 특히 상판이요. 이제 세라믹이나 요새는 또 유행하는 세라믹, 뭐 인조 대리석 이렇게 물이 닿아도 괜찮은 재료로 하는데 나무로 하니까 참 따뜻하고 좋네요. 저는 사실 스텐을 하고 싶었는데 네, 남편이 그런 차가운 소재 위에서 먹고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위에 UV 코팅을 해가지고 물을 많이 써도 지금까진 괜찮아요. 집 탐구하면서 이 나무로 된 걸 소개를 안 하진 않았어요. 한 두어 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후기를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반이었어요. 반은 잘 관리하면 문제 없다. 반은 아무래도 물이 닿는 공간은 나무는 아니더라. 그래서 저조차도 생각이 이렇게 나무로 한 걸 보면 되게 좋네. 이렇게 하면 되지 했다가 다른 집 가서 또 물어보면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물을 잘 닦긴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댁은 가전제품을 안 쓰나요? 특히 냉장고가 안 보이네요. 남편이 좀 더 따뜻한 걸 좋아했고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싸서 붙박이장을 하자.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이거 뭐 냉장고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한번 열어봐도 되죠? 좀 정리가 완벽하지는 그래요? 않은데 네. 이쪽 열면 되나요?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김치 냄새가 그래요? 이쪽이 지금 세팅이 된 데인가요? 아니 세팅은 그닥 안 됐는데 그래도 김치 냄새가 안 나가지고 집 지을 때부터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게 목조 근무를 택했고 자재와 접착제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부.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레 감췄답니다. 인생 자체가 유기농인 게 뭘 해도 그렇게 무해한 걸 하고 싶어 해요. 밥을 먹어도 세제를 사도 그러니까 집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도 유기농 집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손님이 오기로 해서 부부가 한참 요리 중입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쓰지 않는 비건 케이크가 남편의 특기인데요. 오늘은 남편이 국을, 아내가 밥을 맡기로 했답니다. 요즘 제식하는 분들 많은가요?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고 코로나 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약간 시조새 같은 느낌이고. 안녕하세요. 냄새 너무 좋은데? 정성스레 지은 집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You call the shot.
이게 뿌리채소 솥밥지였고 시금치 감자 된장국이고 이 청양고추 양념장, 이건 김치인데 밥이랑 이렇게 비벼 드시면 돼요, 양념장. 뭔가 되게 향이 좀 뭔가 생강향? 밥에서 아마 생강향이 좀 나고. 더 있어요, 저기. 밥도 더 있어요. 너무 맛있다. 몸과 자연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진짜 채식이래요. 그런데 지인들은 이 집을 어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부암동을 사실 좋아하는 하는 동네거든요. 같은 부암동이라도 약간 밑에 있는 곳도 있고 위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예전에 아시는 작가분이 부암동에 살고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뵙더니 애들이 너무 싫어했었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이사를 가자 그랬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공하고 나서 방문했었을 때 제가 했던 첫 마디가 고생할 만했다, 잘했다. 조명은 줄이고 창을 많이 내서 자연의 빛이 스미는 산 꼭대기 집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그치? 이렇게 튼튼한 집 지으려고 애써가지고 너무 다행히도 집이 잘 지어진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인내해줘서 덕분에 또 다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이좋게 건강하게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집을 지으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실히 깨달았다는 두 분. 산 꼭대기 집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라겠어요.